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상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께서 아이에 대한 고민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다가 가장 큰 고민이 지금 알파벳 B랑 D를 바꿔 쓴다는 건 거였어요. 원래는 아이가 이제 영어 안 하겠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서 이제 대화를 쭉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사연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제 등장을 한 건데요. B랑 D를 너무 바꿨으니까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신 건 거죠. 그래서 좀 이거를 몇 번 따라 쓰기를 시켰던 것 같아요. 공책 한 페이지에다가 이제 쓰고, 그 다음에 D도 쓰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도 했다가, 또 좋게도 이제 얘기를 해봤다가, 야단도 치다가, 이렇게 이제 세월이 이제 흘러서, 이제 고학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학년이 됐는데도, 이 B랑 D를 철자를 바꿔 쓰는 걸 보고, 어머니께서 이제 거의 대분출하신 건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이 공책을 이제 빡빡 찍고, 그러셨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네 멋대로 할 거면 다 때려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아이가 나 그럼 이제 영어 안 해. 이렇게 된 건 거예요. 근데 좀 사태를 최악으로 만들어 놓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저 듣다 보니까 마음이 안 됐기도 하고 또 알고 있죠. 그 친구가 B랑 D를 굉장히 바꿔서 쓴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이제 아주 어린 아이도 아니고 이제 좀 제법 컸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걸 바꿨으면 어떡하냐라는 그 멘트가 보통 이제 고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제법 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쭉 봤을 때 그 친구 하나만 이 B랑 D를 바꿔 쓰는 게 아닐 거잖아요. 여러 학생들이 이제 그런 실수를 번번이 반복하는 아이들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제가 이제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면 저도 궁금해요. 얘네들이 언제쯤 똑바로 쓸까? 그래서 좀 관찰한단 말이죠. 근데 제 경험상 저랑 6살 때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6살 때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가 유난히 틀리더라고요. B 써야 될 자리 무조건 D 쓰고 D 써야 될 자리 무조건 B 쓰고 이렇게 하다가 한 저학년이 이제 된 건 거죠. 유치원에서 만나가지고 한 3학년 정도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건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고요. 고학년 되면 좀 나아지려나 이랬는데 고학년이 돼도 여전했어요. 물론 저도 중간에 그 학부모님께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철자를 쓸 때 똑바로 못 쓰는데 B랑 D랑 바꿔 쓴다는 건 거죠. 이걸 좀 수정해 줄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전화를 받은 적도 있고 해서요. 저도 답답하죠, 사실은. 아이가 공부를 해왔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단어 시험을 보거나 이럴 때 죄다 바꿔놓으면 B랑 D가 들어가 있는 단어마다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꽤 많이 틀리는 게 되거든요. 아이가 이제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는 절대 그걸 지적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땡 처리를 하진 않고 B랑 D에 밑줄만 그어줘요. 이렇게 다 밑줄 그어주고 다시 한 번만 더 봐 라고 하면 이미 스스로 알아요. 자기가 그걸 바꿔 썼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언급을 하진 않았어요. 좀 하나의 팁이라면 대문자 B는 아이들이 방향을 별로 안 바꿔요. 대문자 B는 그냥 이렇게 쓰기 때문에 대문자 B를 쓴 후에 위에 볼록이를 없애면 소문자 B랑 방향이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써봐 라고 좀 팁을 주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대부분 고쳐지지만 끊임없이 계속 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상당히 오랫동안 B랑 D를 구별을 못해서 저도 도대체 이거 언제 괜찮아지지? 하고 봤는데 지금 그 친구가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지금 괜찮아요. 네.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은 잘 써요. 잘 쓰고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바꿨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지적하기도 전에 본인이 맞다 이러고 이렇게 빨리 고치기도 하고요. 그러다 제가 언젠가 한번 물어봤죠. 너 이거 기억나? 어릴 때 진짜 이거 나올 때마다 다 틀렸었던 거. 자기도 안 돼요. 자기도 기억이 나고 하는데, 그러게 선생님, 제가 언제부터 이거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게 나도 모르겠다. 언제부터였지?
그냥 언젠가부터 괜찮아지는 것 같던데?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언제 괜찮아졌는지를 모르고 있는 건 거죠. 그냥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네? 괜찮아졌네? 이렇게 된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끄시는 게, 그거를 제가 끊임없이, 너 B 또 틀렸어. 뭐, 바꿔라든지, 아니면 뭐, B나 D를 따라쓰기를 몇 번씩 시킨다든지 이랬으면 서로가 스트레스였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서 좀 눈을 뗐다.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어머니께요. 어머니가 생각하실 때는 고학년 정도가 되면 굉장히 큰 이제 학년으로 생각을 하시고, 철자 정도는 이제 틀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중학교 한 2학년 정도가 되니까 얘가 언제부터 이걸 똑바로 쓰기 시작했지? 오답이 거의 아직 안 나오는, 철자 오류가 안 나왔던 걸 제가 기억을 하니까요. 그때쯤 되니까 괜찮아지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중학교까지 참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지 마세요. 그 부분을. 그 부분을 너무 신경 써서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거랑 이 전화를 받은 그날 이제 고등부랑 수업을 하다가 굉장히 재밌는 모의고사 지문을 보게 돼서 그걸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도 저희가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영어 공부도 할 겸 독해 한번 하시면서 보세요. Young children write with all their attention focused on each letter. 자, 어린 아이들이 글을 쓴다. 모든 그들의 주의를 집중하면서 글자 하나하나에 Despite this, it's common for them to write some of letters backward.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한 일인데 그들이 글을 쓰는 건 몇몇 단어들을, 몇몇 글자들을 거꾸로 This is called mirror writing. 이것은 거울 쓰기라고 불리며 And it may be caused by the way our brains store images, known as mirror generalization. 이건 유발된 걸 수도 있어. 우리 뇌가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식에 의해서 거울 일반화라고 알려진. When we remember images, we focus on shape rather than the orientation. 자, 우리가 이미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모양을 집중한다. 방향이라기보다는 This is because early humans needed to be able to recognize a dangerous predator, such as a tiger, from any angle. 자, 이것은 초기 인류가 필요했기 때문이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위험한 포식자를 호랑이 같은 어떤 각도에서든지. Therefore, whether we are looking at a tiger directly or from the side, we still immediately know it's the tiger.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호랑이를 직접 보든 정확한 방향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우리는 즉각적으로 호랑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랑 같이 지문을 읽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지문을 읽고 나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이런 현상을 겪는 친구들이 꽤나 많은가 보다. 이게 오죽 많았으면 이런 거를 일컫는 용어가 따로 있다라는 건 거잖아요. mirror writing이라고 해서 거울 쓰기라는 용어가 따로 있고 또 이거를 연구를 했다라는 거. 왜 이럴까 애들이. 그래서 연구를 한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가 아주 이제 초기 인류는 그쵸, 포식자가 등장을 했을 때 재빠르게 도망갈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정면으로 오는 호랑이만 알아볼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놈이 좌측에서도 우측에서 오든 다 알아먹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화를 한다라는 것은 그 방향성에 크게 염두를 두지 않는다라는 이론을 지금 얘기를 한 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이론을 이렇게 알파벳으로 다시 적용을 시키면 B나 D나 P나 Q나 하나 써놓고 한 바퀴 뺑 돌리면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향성에 대한 인지도가 좀 늦게 발달이 되고 이렇게 모양, 이미지화, 줄 하나에 동그라미가 하나 붙어 있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그놈이 그놈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가설을 세운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 부분이 보통 대부분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나아집니다. 괜찮아져요. 정말로. 제가 보통 이제 수능까지 가르치고 학생들 졸업을 시키는데 B랑 D를
거꾸로 써가지고 수능 점수가 걱정이 되거나 내신 점수가 걱정이 되는 뭐 서술형을 못 풀면 어떡하지? 이런 애들은 없었어요.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이제 그 어머니들이 갈등을 겪고 계시는 그 나이대가 아이들이 초등 때거든요. 특히 초등 저학년에서 고학년 올라오거나 아니면 뭐 마지막 이제 6학년쯤이거나 이럴 때 이제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학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본인의 자녀만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에 좀 1차적으로 위안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좀 약간 화색이 도시고, 그 다음 질문은, 그래서 걔는 언제 괜찮아졌나요? 그 다음, 어떻게 고쳤나요?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딱히 뭐 한 게 없습니다. 제가 뭘 한 거 없고, 그 친구도 뭐 이거 고쳐보겠다고 뭘 한 게 없어요. 그냥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을 뿐이고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거기에 너무 집중해서 요번에는 똑바로 썼나 안 썼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 좀 시선을 떼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 그냥 어느 순간 되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어떤 요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라는 게 굉장히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고요. 이게 진화론적인 이론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